네, 안녕하십니까. 펭귄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생을 위한 영어 원서 강독 5번째 시간입니다. 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멕시코의 그 독립이 아니라 멕시코의 그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멕시코가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멕시코가 그 스페인의 식민지 시대를 무려 그죠 300년간이나 식민지 시대를 겪었다 그랬죠. 뭐 1500년대부터 해가지고 1800년대까지 3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시간 동안 이 스페인의 식민 지배 아래 놓여 있다가 이제 18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의 정세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변하면서 이제 독립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말이 300년이지, 그죠? 우리도 과거에 그 일제 식민 지배를 36년간 받았는데 뭐 대략 한 10배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이 쓰던 말도 뭐 이제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뭐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그죠? 만약에 우리도 일제 식민 지배를 그 정도 받았다면 지금 뭐 한국어는 아마 존재하지 않겠죠. 다 이제 일본어를 쓰고 있을 거고.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실 또 우리가 이 상상력이 풍부한 이 작가들은 만약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그 36년이 아니라 마치 이 멕시코처럼 더 그렇게 지배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또 상상해서 소설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복거일이라고 하는 그 분이 쓴 그 비명을 찾아서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소설인데 책은 상당히 좀 두껍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제 식민지 상태라고 지금 가정하고 이래 쓴 소설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아주 오래전에 희미한 기억, 지금 그 사람은 한국말도 쓸 줄 조선말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일본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주인공이 어느 날 희미한 그 남아있는 그 옛 자기 선조들의 어떤 그 비명을 찾아서 해서 원래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지 그거를 막 찾아가는 이런 과정을 그리는 소설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또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복거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분도 많지만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워야 되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멕시코 식민 시대 뉴 스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 그 사는 그 인구 population을 그때 population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그랬죠. 네 집단으로 구분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칠판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네 집단이 어떤 집단이었나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배 집단인 스페니어스, 그죠? 이 스페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크리올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죠. 이 크리올은 스페인 사람이기는 한데 스페인이 아니고 이제 식민지 멕시코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주로 이제 상공업에 농업이나 그 지주들이거나 상인들이거나 뭐 이런 경제 활동에 주력하는 그런 계층들이었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배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크리올은 또 크리올대로 사실 조금 불만이 있었죠. 이 스페니얼스에 대해서,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치적인 발언권이, 그죠? Have a little say in the government 이런 표현 나왔죠. 정부 내에서 뭐 발언권도 거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만도 은근히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바로 메스티죠. 바로 그 혼혈 집단을 말하죠. 바로 스페인 사람과 그 원주민, 우리가 인디언 또는 뭐 좀 인도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원주민인 그 인디언 사이에 그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믹스드 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혼혈인들을 말하는 메스티조라는 이 스페인어입니다. 메스티조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학대받고 천대받던 그런 집단이 원래 살던 원주민들,
Indian. 이렇게 그 네 집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집단은 또 서로 간에 이제 자기들의 그 입장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서로 간에 또 뭔가,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두 집단은 일단 지배 계급이니까 이 밑에 계급을 무시하고 look down on 한다 그랬죠. 무시했고, 또 그러면 또 메스티조는 어떠냐? 메스티조는 또 인디안들을 또 무시하고, 그죠? 우리는 그래도 스페인 피가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러면서 또 인디안들을 또 멸시하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겠죠. 마치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신라 시대 때 보면, 그죠? 왕족이라도 또 같은 왕족이 아니고 성골이 있고 왜 진골이 있고 이랬잖아요. 마치 이쪽 집단 여기가 성골이고 여기가 뭐 진골 같은 뭐 그런 집단이고, 뭐 이 이하는 뭐 그냥 육두품이거나 그 이하에 뭐 일어났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이제 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고, 오늘은 그 남아 있는 마지막 단락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구엘 히달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같이 오늘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그 리딩을 조금 많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또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The lower groups. 자, lower 하니까 더 낮은 집단들이죠. 바로 Creoles, Mestizos, and Indians. 자, 그러니까 이 Spaniards보다 더 낮은 집단인 이 세 집단. 이 세 집단은 often disregarded, often disagreed 이랬네요. disagree 하니까 의견이 맞지 않는 거죠. 불일치하다. disagree. 반대말로 agree 하면 이제 서로 합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았다. among 뭐뭐 사이에 말이니까 among themselves. 즉 이 세 집단은 그들 자신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 자신들의 그 처한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익에 따라 가지고, 그죠? 서로 입장이 또 맞지 않았어요. But all three resented the small minority of Spaniards who had all the political power. 그렇죠. 그러나 서로 간의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았음에도 한 가지 점에서는 뭐예요? 자, 그다음에 but all three. 그러나 모든 세 집단, all three groups, 그죠? 이 세 집단이 resent했다. 자, 여러분들 resent하는 말은 화를 낸다, 분개한다. 화를 냈어요. 분개했어요. 누구에게 그랬냐면 바로 small minority of Spaniards. 바로 minority 하는 말은 소수를 말하죠. 소수. 반대말로 여러분 다수 하면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알아놔야 됩니다. 요 단어도 반대말로 다수, 대다수 하는 말은 majority. 발음이 조금 어렵죠. majority. 반대말 소수는 minority. minority report라는 뭐 영화도 있었죠. majority. 여기에서 나온 요 major, 우리가 major라고 그러죠. 그거는 형용사가 되면 major league니 할 때 major고, 명사가 되면 majority, majority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집단은 그 작은 소수의 스페인 사람들에게 분노했다 이 말이죠. 한 줌밖에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스페인 사람들이 뭐 다 잡고 있으니까 바로 어떤 스페인 사람들이냐면, 자, 여기 또 역시 꾸며주고 있죠. Who had all the political power. 즉 모든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분노했다. 저끼리 다 헤쳐먹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집단도 각자 처한 입장은 또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서로 또 일치했다는 거예요. 바로 저 스페인 놈들이 다 해쳐먹는다. 이게 대해서 분노를 했다. resent,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예. 이 뭐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레닌이라는 그 러시아 혁명,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책에 제 2부에 들어가면 1부 마지막에 나오나 그 러시아 혁명이 이제 발생하는데 1917년에 그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죠. 요즘은 별 평가를 못 받지만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쓴 그 제국주의론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제국주의자들이 뭐 자본가들이 하면서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자, by the early 1800s, 자 이제 1800년대 초 무렵에, by 하면 일단 뭐 어떤 무렵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early, late 이런 표현 썼죠. 1800년대 초기에 many native born Mexicans, 자, 바로 많은 그 네이티브 본이니까 그 멕시코 땅에서 태어난 멕시코인들을 말하죠. 그 토착 멕시코인들은 이 말이죠. were beginning, 시작하고 있었다. 뭘 시작하고 있었어요? To think that, did 이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 did이야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Mexico should become independent of Spain. 멕시코는 스페인에서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1800년대 초반에 이제 되자 한 300년 정도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에 이제 그 뭔가 우리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어디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게 되냐면 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The United States had recently become independent of England. 바로 미국이 최근에 recently 하는 말은 최근에 영국에게서 독립이 되었던 것처럼, 자 이럴 때 as는 뭐뭐처럼, 멕시코는 바로 미국 밑에 있으니까 그죠? 미국이 영국에게서 독립한 걸 옆에서 다 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아,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The man who finally touched off the revolt against Spain was a Catholic priest, Father Miguel Hidalgo y Costilla. 자,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스페인식 이름이죠. 옆에 보니까 저번에 우리 투생 루베르티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읽어라. 큰 글자로 써놓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을 강하게 읽어라. 히달고 이 코스티아 이렇게 발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달고 이 코스티아. 요 스페인식 이름인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마침내 touch off 뭐를 이렇게 touch off 하니까 뭐 kick off 하는 말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시작한 거. 바로 그 revolt. 여러분들 revolt 하는 말도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란. 바로 스페인에 대항해서 반란을 촉발시킨 사람은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바로 가톨릭 신부였다 이거죠. 가톨릭 신부 누구냐? 미구엘 히달고 이 카스티아라는 신부. 여러분들 father 하는 말을 저렇게 쓰면 대문자로 F로 시작하면 신부를 뜻합니다. 신부. 수녀는 mother 그래요. mother. M자를 써가지고 mother 테레사 있었잖아요. 테레사 수녀.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신부인 가톨릭 프리스트는 있는데 프리스트는 이제 사제라는 뜻입니다. 사제. 가톨릭 사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스페인에 대항하는 반란을 촉발시킨 터치 오프하고 킥 오프했던 사람이었다. 이제 이 고등학생들은 이게 좀 이제 기본 아직 개념이 좀 정립이 안 된 가톨릭이 뭔지 그죠?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가톨릭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구교라고도 말하고 구교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또 신교라는 게 생기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크게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습니다. 구교를 우리가 캐슬릭, 우리는 보통 가톨릭 이렇게 말하죠. 가톨릭. 또 신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발음이죠.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말하는데 신교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당 다니는 분들 있죠. 성당 다니는 분들은 가톨릭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개신교, 우리가 신교라고 말하는 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여기 이제 이분은 그 멕시코는 다 가톨릭입니다. 오늘날에도 다 이제 스페인이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 멕시코 이하 남미는 다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인데 히달고 is remembered today. 히달고는 오늘날 기억되고 있다. 이 표현 지난번에 투생 루베르티르도 봤죠. 뭐로서 기억되고 있느냐? The father of Mexican independence. 바로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로서 기억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오늘날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로 기억되는 사람이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미구엘 히달고라는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내용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여기 미구엘 히달고 해가지고 이게 이분입니다. 그 우리가 잘 마시는 여러분들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요즘 뭐 수입 맥주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 요게 들어가는 맥주 이름 알죠? 무슨 맥주 있죠? 그 필리핀에서 만드는 맥주인데 산 미구엘이라는 맥주가 있죠. 산 미구엘. 제가 필리핀 가서 그 산 미구엘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발음을 산 미겔 이래 발음하더라고요. 미구엘이 아니고 미겔. 아마 그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산 미겔. 미겔 히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 뭐 여러 세계 여러 도시나 뭐 이런 이름을 보다 보면 이 스페인식 지명이 들어가 있는 또는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 주로 예전에 스페인 식민지였던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 그 지명이 많이 남아 있어. 그 맥주 이름도 뭐 산 미겔 그렇게 말하고 그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봤던 그 미국한테 뺏겼던 원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미국에 뺏긴 영토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대로 스페인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산 미겔 하듯이 그 산 하는 게 영어로 그렇게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도시도 있고 그죠? 산타페이 뭐 그런 도시도 있고 우리는 산타페라 그러는데 산타페이 뭐 그런 도시도 있고 그죠? 로스앤젤레스 그것도 스페인식 이름입니다. 스페인식으로 발음하면 앙헬레스라고 읽는데 엔젤러스 영어로 하면 이제 엔젤러스 뭐 천사의 도시죠. 뭐 거기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미국 그 도시 지명이 스페인식 이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또 잡담하다가 자, 그래서 이제 히달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달고 was a dedicated scholar who had studied the writings of Thomas Jefferson and Tom Paine and of the leaders of the French Revolution. 이렇게 나오죠. 히달고라는 사람은 헌신적인 학자였어요. 여러분 dedicated 하면 헌신적인 그런 scholar 학자였는데 또 이렇게 후야 학자 원래 이 신부님이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잖아요. 학자였는데 study 자 여러분 study는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학자였어요. 뭘 연구했어요? writings 하는 것은 어떤 저작을 말하죠. 누구의 저작입니까?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탐 페인. 자 여기 보니까 writings of 했는데 뒤에도 보니까 또 and 다음에 또 of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of 이하의 저작물인데 요 사람들의 저작물하고 또 요 뒤에 나오는 요 사람들의 저작물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한 헌신적인 학자였다. 그러면 뭐를 연구했다 그랬죠? 토마스 제퍼슨, 톰 페인 이 사람들은 미국 독립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세 번째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지난번에 말했던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지주 출신이고 미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농업에 기반한 이런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미국의 실제 역사 방향은 그거랑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이런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토마스 제퍼슨 같은 지지파들이 주로 남부 지역에 그리고 북쪽에 이제 공업 지역하고 나중에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하여튼 또 탐 페인이라는 사람은 벼슬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중요한 그 저작물을 많이 썼어요. 그 자유주의 사상에 관한 이런 저작물을 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안 읽고 신부님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안 읽고 그리고 또 뭐냐면 French Revolution 바로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의 그 지도자들의 또 저작물을 또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했고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바로 이 18세기 후반의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자유주의 시대가 이제 막 밀어닥치는 이제 한 사람 개개인의 어떤 인권을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태어나 이제 그전에 귀족이니 왕이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이런 어떤 요즘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이런 어떤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런 사상들이 이제 막 그냥 퍼져나가던 시기였죠.
이제 그런 거 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도 이제 저런 스페인에서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저런 놈들을 쫓아내고 우리도 이제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멕시코에도.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사상 저작들을 아주 그냥 신부님 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 막 공부한 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these revolutionary writings, 자 revolutionary 하는 것은 요것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혁명적인, 혁명의. 그러니까 이런 혁명적인 저작물들, 책들은 helped convince him. 자, 바로 이 히달고 신부를 확신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convince라는 말은 확신을 주다. 그게 아주 확신이 들게 했다는 거죠. 이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책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막 이런 뭐 이상한 책 못 읽게 막 그 탄압을 하고 뭐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자, 어떤 확신을 주었냐면 Mexico should be free. 자, 우리 멕시코도 이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책들이 convince 어디 갔죠? 확신시키다, 뭐 설득시키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Hidalgo also had great sympathy for the poorest, most downtrodden Mexicans. 히달고는 또 아주 커다란 sympathy,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sympathy, 동정심 또는 연민 그런 뜻이죠.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동정심? 바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downtrodden, 이 짓밟히는, downtrodden 하는 거 아주 막 그냥 짓밟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oppressed 하는 말이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 멕시코인들 바로 누구예요?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은 히달고도 신부님이기 때문에 성서에도 그걸 많이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죠? 예수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원래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은 천국에도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 성서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도 못 가요. 가난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렇게 막 예수가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런 사상에 또 영향도 받았는데 또 이런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또 영향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사상,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연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디죠? 그렇게 어디예요? 그 어디야? 여기다 여기.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자, although he himself was a Creole, 자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그 although 하는 말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의 접속사죠. 그러니까 히달고 그 자신은 크레올이었지만, 이 히달고는 그 신분이 크레올 신분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he lived and worked among the Indians and earned their respect and loyalty.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살고 일했어요. 어디 사이에서? 바로 그 인디안들 사이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또 같이 일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 신부님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부님들 외국에서 와가지고 저 시골 저 벽촌에 가가지고 평생을 그냥 거기 묻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뭐 그런 신부님들 여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인디안들의 존경심과 충성심을 얻었다. earn 하는 말은 뭐 돈을 번다는 뜻도 있고 뭘 그냥 get, win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뭘 얻은 거예요. 존경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on September 16, 1810, 자 1810년 9월 16일에 Hidalgo gathered a group of his followers. 자, 자기를 따르는 한 집단, 한 무리를 다 모았어요. gather. 즉, 이 most of them, 이 팔로워의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poor Indians. 다 가난한 인디안들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인디안들은 가장 천대받고 학대받고 이용만 당하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nothing to lose. 우리 그런 말 하죠. 잃을 게 없죠. 뭐 이렇게
한번 그 봉기를 일으키는 rising up 하는 말 우리 지난번에 봤죠. 봉기를 뭐 일으키는 이 히달고가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하면 뭐 잃을 게 없죠. 뭐 나가서 어차피 뭐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죽는 건 마찬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nothing to lose입니다.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일장 연설을 합니다. He spoke of the injustice and oppression that Spain had brought to Mexico. 그래가지고 이 히달고가 speak of 하면 무엇에 관해서 of 이하에 관해서 말한다. 연설한다. 뭐에 관해서 연설을 했냐면 injustice 바로 불의죠. 불의. 정의의 반대말이죠. justice 하면 정의고 injustice 하면 이제 불의가 됩니다. 불의와 oppression. 자, 이 단어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oppressed 아까 억압당하는 그 말이고 여기 이제 명사니까 억압이죠. 억압. 불의와 억압에 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that이야 하는 또 꾸며주는 말이에요. 즉 스페인이 가져온 이 말이죠. 스페인이 가져다 준 불의와 억압이 어디로? 바로 멕시코에게. 이 스페인이 멕시코에게 가져온 이 불의와 억압에 대해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히달고도 이제 드디어 이제 혼자서 막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이 멕시코가 독립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확고하게 굳혔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가난한 인디안들 사이에서 일하고 하면서 이제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을 실천할 이제 힘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해서 이제 1810년 요 날짜에 이제 사람들을 다 어디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then he cried. 자, cry 하는 게 운다는 뜻도 있지만 외친다, shout, 외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때 이 히달고가 이렇게 막 일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운편에 나오죠. Will you free yourselve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해방시키겠습니까?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Will you recover the lands? 여러분들은 땅을 되찾겠습니까? Recover, 회복한다 이런 말이죠. 어떤 땅이죠? The stolen 300 years ago. 300년 전에 빼앗긴 이 땅을 어디로부터 빼앗겼어요? From your forefathers. 저는 forefather 하는 이 말이 지난번에 봤던 ancestor하고 같은 말입니다. 선조, 조상. 여러분들의 선조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by the hated Spaniards 저 가정스러운 스페인 놈들 hated 하니까 아주 미워하는 증오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저 가정스러운 스페인 놈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선조에게서 선조로부터 300년 전에 빼앗긴 이 땅을 되찾겠습니까? 아주 그냥 웅변을 했던 거겠죠. We must act.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At once. 당장. Right now. 지금 바로. 이렇게 아주 막 열변을 쏟아낸 거죠 지금. 이렇게 그 모인 군중들 앞에서 괄호 안에 있는 요거는 또 이제 학생들 이 책을 읽는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날 today 히달고's speech 히달고의 이 연설이죠 speech 이것은 is known to every student in Mexico 멕시코에 사는 모든 학생에게 다 알려져 있다. 금방 우리는 조그만 한 대목만 읽어봤지만 아마 그 연설문이 굉장히 길겠죠. 그 연설문 전문이 멕시코에 사는 학생은 다 안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우리나라 기미독립선언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알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멕시코 학생도 다 학교에서 이거 다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September 16, 바로 이 9월 16일이죠. 이 날이 is celebrated 축하된다. 뭐로서? 바로 Mexico's Independence Day. 멕시코의 독립기념일로. 그러니까 오늘날 멕시코는 그 독립기념일이 9월 16일입니다. 그렇죠? 그날 되면 뭐 난리 나겠죠, 그 나라에서.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때 독립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하려는 첫 이제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이날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날을 이제 독립기념일로 celebrate 축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히달고가 이제 독립투쟁을 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within month 자 이 month니까 몇 달이죠. 그 몇 달 안에 몇 달 이내에 히달고 gathered
tens of thousands of Indians into his rebel army. 히달고가 모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여러분들 thousands of 하면 수천 명의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tens of 하는 말을 붙이면 그 수천 명 단위 앞에 10단위가 더 붙으면 만 단위가 돼요. 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tens 대신에 hundreds 하면 천 단위 또 앞에 100단위가 더 붙으니까 수십만 단위가 되죠. 그 수십만의 하면 hundreds of thousands of 이렇게 말하고 수만의 하면 tens of thousands of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인디안들을 자신의 반란군으로 모았다. 그야말로 수만 명의 인디안들이 잃을 게 없는 이런 인디안들이 이제 막 모여든 거죠. 희화에. At first, 처음에는 the rebels surged. 자, 이 반란군들이 surge 하면 막 휩쓸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비슷한 말로 영어에 sweep 하는 말도 있어요. sweep 이렇게 휩쓸었다 뜻입니다. 막 휩쓸었어요. 이 반란군이 across the countryside. 자, 여러분 countryside라는 건 주로 이제 시골 지역, 변방 지역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로 처음에는 이제 왜냐하면 수도나 이런 곳은 이제 그 경비도 삼엄하고 하니까 일단은 그 경비도 없고 뭐 스페인 사람들이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한 줌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이 처음에 휩쓸고 지나가기에 이제 그 시골 지역으로 주로 이제 변방 지역으로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capturing every town in their path. 죄송합니다. 잠깐만 지금 뭐가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끊고 요렇게 또 시작하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분사라는 걸 설명하다가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바로 이게 그 분사 구문인데 이런 분사 이제 분사로 시작하는 이런 구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다음에 제가 또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일단 오늘 해석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그리고 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capture했다, 붙잡았다. 우리 봤잖아요. capture 뭘 붙잡았어요? Every town in their path. 자, path는 길이라는 뜻이니까 자기들이 지나가는 길이죠.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타운을 다 함락시켰다 이 말이죠. 타운은 뭐 성읍이라고 해도 좋고 이제 뭔가 요새 성이 있는 뭐 이런 곳이고 뭐 타운인데 하여튼 초반에는 그야말로 기세가 등등했죠. 그야말로 수만 명이 그냥 뭐 때로 지나다니면서 그죠? 이렇게 목이 말라서 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어요. 자, several times 몇 번. times라는 게 횟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몇 번? 5 times, 뭐 5번, 뭐 이런 식으로. 자, 몇 번, 몇 차례 they defeated small forces of Spaniards. 그러니까 이 반란군이 아주 작은 그 스페인의 세력, 뭐 군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force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요게 명사가 되면 힘, 세력, 뭐 군대 뭐 다 됩니다. 공군을 우리가 air force라 그래요. 영어로 air force 하면 이제 공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초창기에는 몇 차례나 이 스페인의 조그만한 이 군대를 격파시켰어요. 그러나 그러죠. But their success did not last long. 자, last 하는 말은 지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동사가 되면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The rebel forces, 자 반란군 세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 반란군이라고 해줬습니다. 이 반란군들은 were untrained, 훈련이 안 돼 있었죠. 그쵸? 그 뭐 강제로 노동이나 하고 있던 그 인디안들이 무슨 훈련이 돼 있었겠어요? untrained, 훈련도 안 돼 있었고, poorly armed, armed라는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 poorly armed 이게 뭔 말일까요? poorly armed. poorly 하는 말, 야 가난하게 팔이 어떻게 됐다, 뭐 이게 아닙니다. poorly는 가난하게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서투르게 이 뜻이에요. poor가 그런 뜻으로 아주 많이 씁니다. poor 하면 서투르게. 그리고 armed 하는 말은 무장한 이 뜻이에요. 무장한. 이 뜻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에 따라 우리가 이제 잘 써야 되는데 이 arms 하면 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arms 하면 무기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 유명한 소설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이나 이쪽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그 미국 작가가 쓴 무기여 잘 있거라. Farewell to Arms. 그런 소설도 있죠. 그 arms가 이제 무기를 뜻합니다. 그 armed 하면 이제 무장된. 그러니까 훈련도 덜 돼 있었고 무장도 형편이 없었다는 뜻이죠. 어떻게 무장을 했나 보세요. whereas 있어. 반면에 the Spaniards were well equipped and well trained. 그 반면에 스페인 사람들은 숫자는 적지만 well equipped라는 말은 장비를 갖춘 이 뜻이에요. equipped. 뭐가 잘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well equipped니까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고 훈련도 잘 돼 있었죠. well trained. 그죠? 훈련도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로 그죠? 그 거대한 땅을 통치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초반에는 원체 이제 반란군의 기세가 등등하고 하니까 밀렸어요. 특히나 이제 경비가 좀 허술한 이 변경 지역에서는 뭐 속수무책이었죠. 거기는 뭐 군사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왜 저 뭐 19세기 말에 그 동학 농민 혁명이나 뭐 그런 게 있었을 때 그 농민들이 처음에 봉기했을 때 뭐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무기라는 게 없죠. 그냥 뭐 집에서 쓰는 농기구들, 뭐 낫이나 죽창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나무 깎아가지고 그냥 뭐 이런 거 만들어. 그런 게 그냥 무기에 다죠. 그리고 어쩌다가 저 이제 뭐 장총이나 이런 거 좀 들어오면 그거 한 몇 정 정도 지도급 인사들은 이제 그런 거 좀 들고 다니고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The rifles, clubs. 라이플 하는 게 바로 제가 금방 얘기했던 그 총입니다. 좀 긴 총 있죠. 그 라이플이라고 그러죠. 라이플. 그 라이플 총하고 클럽 하는 건 곤봉입니다. 곤봉. 이게 무슨 춤추는 클럽이 아니고 곤봉을 말해요. 곤봉. 그리고 자, 그다음 페이지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벌써 또 37분이 됐네. 시간이 이제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곤봉에다가 Knives of the Indians. 그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는 뭐 라이플총, 곤봉, 그리고 이제 이런 칼, 집에서 쓰는 뭐 부엌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were no match for the Spanish artillery. No match for 하면 for 이하에는 상대가 안 됐다. 적수가 되지 못했다. 매치가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바로 뭐에? 스페인의 이 대포죠. artillery 하면 대포입니다. 처음에 밀리다가 이제 스페인이 이것들이 하면서 이제 대포까지 끌고 와가지고 뭐 대포를 날려버리니 박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도저히 게임이 매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In a great battle. 그래가지고 한바탕 이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큰 전투에서 Hidalgo's army was beaten and scattered in January 1811. 1811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봉기가 일어나고 한 1년 정도 지났네요. 그 1811년 1월에 이 히달고의 군대가 패배하고 흩어져 버렸다. 비트가 지난번에 봤죠. 막 깨다, 부수다 이 뜻이니까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지고 scatter 하면 이제 흩어지다, 흐트러뜨리다 이 말이니까 이제 흩어졌다. 다 그냥 막 이렇게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농민 뭐 반란군이라는 게 다 보면 되게 오합지졸들이죠. 뭐 훈련도 안 돼 있고 뭐 혼비백산하는 거죠. 대포 날라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idalgo and the other leaders of the rebellion 하는 말도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똑같은 말인데도 동의어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 한번 나온 말은 다시 다른 단어로 이렇게 자꾸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또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반란의 지도자들이죠. 히달고와 그 반란을 일으킨 다른 지도자들은 try to escape to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탈출을 하려고 했어요. escape, 그죠? 어디로 탈출하는 거죠? 시간이 벌써 또 다 됐네. where they, 요 이하는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오늘 벌써 또 다 됐네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히달고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또 그 뒤에 또 멕시코의 또 독립운동은 누가 또 계속 이어서 계속 투쟁을 하는지 그 과정이 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과연 멕시코는 어떻게 독립을 이루게 되는가? 굉장히 기대가 되죠. 기대가 안 됩니까? 상당히 그런 이런 역사적 우리가 과정을 아는 것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